예, 5주차 세 번째 강의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홈 탭에 있는 다양한 실습 도구들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기 도형에 있는 좀 더 상세한 기능을 3강 때 다루겠다 이렇게 예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고 드린 대로 홈 탭에 있는 그리기 기능들을 좀 더 상세하게 특수한 기능들, 숨어있는 기능들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도형 모양 변경, 회전, 대칭 이런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자, 우리 실습하는 데서 그대로 해보죠. 자, 새 슬라이드로 비나면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형을 한번 삽입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면 오각형 모양을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삽입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도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도형을 내가 뭐 다른 모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면 또 하나도 아니고, 예를 들면 오각형 모양을 내가 이렇게 3개를 만들었는데 이 오각형 모양 3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예를 들면 동그라미 원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기존에 있는 도형의 모양을 사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형을 그리고 나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리본 메뉴가 하나 추가돼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이라고 하는 그리기 도구 서식 리본 메뉴가 새로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도형을 편집하기 위한, 사후 편집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기능이 제공이 되죠. 그 중에 제일 앞에 보시면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거 클릭해 보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도형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3개의 모양을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가셔서 원을 클릭하는 거죠. 원을 클릭, 그러면 3개가 한꺼번에 원 모양으로 싹 바뀌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원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번개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번개 모양, 그러면 자자장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 적당하게 회전시키거나 대칭시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건 어디에 있냐? 마찬가지 그리기 도구 서식 요 리본에 보시면 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렬 섹션 안에 회전,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회전 클릭을 해보시면 도형을 90도로 회전, 오른쪽 할지, 왼쪽으로 90도 회전할지, 아니면 상하 대칭을 할지, 좌우 대칭을 할지,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회전도 할 수 있고 대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전은 여러분 아까 배웠지만 요 머리끄댕이 잡아서 돌리는 거, 이걸로 얼마든지 우리가 회전을 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 거에 대한 기능은 생각보다 쓰일 일이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거를 거울에서 보듯이 대칭시키거나 이런 거는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회전을 눌러서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런 거에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의 회전 기능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특정 각도로 내가 뭐 예를 들면 33도 회전하고 싶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타 회전 옵션이라는 걸 클릭하셔서 여기 회전의 각도를 직접 넣어줄 수도 있어요. 예, 33도 회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33도 이런 식으로 예, 회전의 각도도 상세하게 내가 줄 수 있다. 회전 옵션을 클릭하면. 네, 그래서 뭐 여기 옵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팁입니다. 자, 두 번째 팁,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이런 그래프 되게 많이 그려요. 자, 이게 X축은 노력이고요. Y축은 성과인데, 우리가 처음에 노력을 기울일 때는 어떻습니까? 성과가 잘 나야 안 나요? 내가 너무 기본이 없으니까 처음에 성과가 잘 안 나죠. 그러다가 분위기를 타요. 그러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때는 막 성과가 막 오르죠. 너무 재밌어요. 막 해서 급격한 성장을 거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급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성과를 개선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 많이 성장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 성과가 잘 오르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성과는 끝까지 달성을 못하는.
이걸 이제 무슨 커브라래요? S자형 성장 곡선이라고 그래요. S자 모양의 성장 곡선. 경영학에서는 이런 S자 모양의 성장 곡선을 다양한 X축, Y축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강의 자료 만들 때 이 S커브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직접 그려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S자 성장 곡선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 이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파워포인트로 이런 S자형 성장 곡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마찬가지 좀 넓은 화면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이 넓은 화면에서 그릴 건데, 자, S자형 성장 곡선 그리는 곡선은 어디에 있냐면, 자, 요거 도형 클릭하시고요. 자, 보시면 선이죠. 곡선도 선이니까 선인데, 여기 여러 모양의 선들이 있습니다만, 자, 그 중에서 어떤 선을 그려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곡선. 자, 요 곡선을 가지고 그리는 겁니다. 곡선.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곡선을 이제 그리기 시작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시작하는 위치에 점을 한번 찍어 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점은 좌측 하단에다가 점을 조준을 해서 커서를 조준해서 한번 마우스 왼쪽 클릭해 줍니다. 한번 왼쪽 클릭하면 자, 이게 두꺼워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처음에 우리가 아까 그 곡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S자 곡선 처음 시작할 때는 노력을 기울여도 성과가 빨리 올라요, 거의 안 올라요. 처음엔 아무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죠. 요게 이제 내가 이제부터 점을 계속 찍을 텐데, 내가 찍는 점들은 일종의 변곡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기울기가 처음에는 완만하게 성장한다 라고 하면은 첫 변곡점은 완만한 기울기로 한번 찍어줘야 되는 거죠. 완만한 기울기로 한번 딱 찍어줘요. 예, 찍었어요. 방금 제가 왼쪽 눌렀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곡선이 내가 아까 찍은 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서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기울기를 올려서 급속도로 성장해야 되겠죠. 자, 급속도로 해서 또 적당하게 이게 기울기를 잡아서 클릭, 한번 또 클릭.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아까처럼 급격하게 성장을 못하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야죠.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또 어디 적절하게 조준해서 한 번 더 클릭.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점 찍고 하강을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발전 없는 이렇게 S자 더 이상 발전 없는 걸로 해야죠. 우리는 더 이상 발전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다 그렸다. 나는 이제 요쯤에서 대충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한번 누르지 마시고 그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S자 곡선 그린 거, 방금 그린 거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원래 의도했던 거랑 똑같다 하시는 분 있어요? 있으시다면 운이 되게 좋으신 거죠. 예. 처음 그려보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그림이. 아, 내가 아까 이 점을, 두 번째 점을 여기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요 변곡점을 살짝 이렇게 찍어야 돼. 아니면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림이 옆으로 너무 길다. 아,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후적인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 자체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사후적인 조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 그래프의 변곡점을 이동하고 싶을 때에는 그때는 이걸로 이제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는 친구들은 S자 곡선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제 눌러가지고 또 이제 변곡점 또 찍고 이래가지고 또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한 번 그린 곡선이 이후에 재편집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후 수정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전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후 편집이 가능해요. 자, 전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러 편집들 중에 뭐가 있어요? 전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 딱 하면 갑자기 검은 점들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 검은 점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내가 아까 찍었던 검은 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살짝 옆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내가 이걸 살짝 또 이렇게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거 살짝 옆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살짝 조정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에 가깝게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점 편집의 과정입니다. 점 편집을 하다 보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변곡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럴 수가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을 추가해야 되죠. 점을 추가할 때는 점을 추가하고자 하는 곳을 잘 조준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점 추가라는 게 있어요. 점 추가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새로운 변곡점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변곡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도 점 추가로 이렇게 변곡점을 막 추가를 했는데 이 변곡점은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다시 점을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점을 조준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점 삭제 누르면 지워지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점 삭제 누르면 기존 점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점 추가, 점 삭제, 점 편집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S자 곡선이나 이런 특수한 모양의 그래프도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더라.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능 중에 도형 채우기. 아까 윤곽선 설정하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 강의에서. 그 다음에 채우기 주는 것도 다 자세히 배웠는데, 우리가 어떤 도형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모양처럼 어디는 진하고 어디는 하얗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멋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은 밝은색, 한쪽은 어두운 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번지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하나 크게 그려주고요. 네, 도형을 하나 크게 그려주는데 지금 이거는 단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단색,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죠. 근데 이제 도형 채우기, 색깔이니까 도형 채우기에 가보시면 아까 이제 보셨던 거는 색깔을 지정해서 채우는 거, 스포이드로 찍어서 채우는 거 이런 거 설명했고, 따로 실습은 안 했습니다만 도형 전체를 그림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은 그라데이션이 없이 설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밝은 형태의 그라데이션. 근데 이것도 색깔의 위치에 따라서 아래쪽은 밝고 위에는 어두운 선형 아래쪽이 있고요. 요거는 선형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요거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라데이션의 유형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부터 밖으로 점점 번지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에는 진하고 바깥에 점점 하얘지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를 도형에서 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채웠지만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안에를 좀 더 진하게 효과를 주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형에 대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라데이션에 기타 그라데이션이라는 걸 클릭합니다. 기타 그라데이션을 클릭하면 그라데이션에 대한 보다 상세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라데이션에 미리 사전 설정된 모양을 쓸 건지, 선형으로 할 건지, 방사형으로 할 건지, 방향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이 주는 게 그라데이션 중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점을 좀 더 진한 색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시작점을 클릭하고 요거를 예를 들면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더 진해지죠. 요거 이제 좀 선이 이상하죠? 요거는 그러면 조금 덜 진한 색, 이렇게. 네. 만약에, 여기 중간에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하나 이렇게 더 클릭해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좀 진하게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요거 이제 이렇게 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네. 너무 진했나요?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네. 아니면 요거 이제 필요 없다면 이걸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최대한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효과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좀 촌스럽네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미리 설정된 거 갖다 쓰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훨씬 낫네요. 이런 식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채우기형의 한 유형으로 쓸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이제 채우기 변경이나 윤곽선 설정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의 그룹화, 그룹 해제, 순서 설정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것도 동그라미에 빨간 원이 있고요. 이것도 동그라미에 빨간 원이 있는데, 자 보세요. 얘는 제가 이렇게 클릭해서 휙 움직이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따로 노네요. 그죠? 예, 빨간 원, 아니, 노란 원, 빨간 별이 따로 놀아요. 얘네들은. 그런데 얘 보세요. 한번 딱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둘이 같이 움직여요. 분명히 서로 다른 개체인 것 같은데, 예, 서로 따로 놀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얘는 왜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고 얘는 왜 따로따로 움직일까? 그 이유는 얘는 두 도형이 하나로 그룹화되어 있는 처리가 된 거고요. 얘는 그룹화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룹화라는 건 뭐냐? 이렇게 여러 개체들을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그룹으로 묶는 거를 그룹화라고 해요. 그룹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룹이 묶여져 있는 거를 그룹 해제시킬 수도 있죠. 자, 지금 이거는 그룹화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개체죠. 예, 안 되어 있는 개체인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두 도형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도형을 전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그룹화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그룹 이거를 클릭을 하면 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얘도 이렇게 움직일 때 둘이 같이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까 얘는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였잖아요. 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에 가서 그룹 해제를 시켜버리면, 자, 이제 얘는 또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순간 그룹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그룹화를 시켜서 한꺼번에 움직이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워포인트 안에 이 도형 지금 수많은 도형들이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도형과 도형 사이에 순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표현되는 순서. 근데 기본적인 순서는 뭐냐면 나중에 삽입된 그림일수록 더 위에 보이게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얘도 파란 사각형, 얘는 뭔가요? 살짝 빼보면 얘는 이제 연두색원 파란 사각형, 그죠? 얘도 연두색원 파란 사각형인데 얘와 얘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얘는 사각형이 위에 있죠. 사각형이 위에 있어서 얘가 이제 뒤로 가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얘는 거꾸로 사각형보다 원이 앞에 있어서 원이 가려지고 얘가 뒤로 가서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기 도형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얘가 순서가 더 위고 얘는 그 다음이고 얘가 위고 얘가 아래고 또 얘와 얘를 이렇게 대응해 보면 얘보단 얘가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보다는 얘가 더 위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건데,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내가 사후에 순서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순서를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도형의 경우는 얘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얘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앞으로 가져오기, 예, 맨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앞으로 가져오기, 이런 걸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거죠. 앞으로 가져왔을 때 바로 얘보다 위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면 확실하게 앞으로 펜을 쓰고 있죠. 해볼게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 그러면 이제는 얘가 맨 앞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는 무슨 도형보다도 앞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에 나오죠.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삽입된 거라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됩니다. 반면 얘는 제일 뒤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맨 뒤로 보내기 클릭. 그러면 얘는 이제 맨 뒤로 가는데 얘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형에서 다 뒤로 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했으니까 맨 뒤로 보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맨 앞으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의 차이점 아시겠죠? 맨 앞으로는 여기 보여지는 도형 중에 가장 앞으로 가져오라는 거고요. 맨 뒤로 보내기는 여기 있는 도형 중에 맨 뒤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보내기는 원래 위치보다 한 칸만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고요. 뒤로 보내기는 원래 위치보다 한 칸만 아래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뭐 위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기 등등을 이용해서 어떤 도형이 앞으로 보이고 어떤 도형이 뒤로 보이고 이런 걸 순서로 정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그 중학교 수학에 보면 집합 배우지 않습니까? 집합에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나오죠.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죠? 집합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합과 집합이 겹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교집합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교집합. 어떻게 그릴까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파워포인트로. 네. 이거는 일단 중수가 하는 방법이 있고 고수가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중수가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수가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도형의 투명도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도형의 투명도. 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도형에는 순서가 있고 두 개의 도형이 서로 겹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타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타원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똑같이 복사해서, 자,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이렇게 해서 똑같은 도형으로 해서 얘는 예를 들면 빨간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위에 있어요, 얘가 위에 있어요. 빨간색이 위에 있죠. 왜냐하면 더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얘 위로 이렇게 덮으면 누가 더 위로 올라와요? 빨간색이 위를 덮어요. 얘 위에 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이렇게 두 집합이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교집합을 이루는데 지금 이 도형의 문제는 뭐냐면 교집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얘가 그냥 얘보다 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요 내용도 다 가려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집합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가려진 부분이 살짝 비치게, 살짝 드러나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중수가 쓸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을 덮고 있는 집합, 지금 요의 경우에는 빨간색입니다. 요 빨간색의 색깔에 투명도를 입히는 거예요. 투명도. 약간 투명하게 밑에 게 비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투명도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아까 안 했는데, 아까는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냥 색깔만 칠하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특정 색깔만 칠하고 말았는데요. 색깔 그냥 칠하지 말고 여기 다른 채우기 색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 아까는 다른 채우기 색에서도 이렇게 색깔 지정하는 것까지만 했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색깔 칠하는 것만 했지, 밑에는 설명을 안 쓰죠. 요 밑에 메뉴. 자, 요 밑에 뭐가 있냐?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투명도. 이 투명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이게 투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밑에 게 잘 비춰지죠. 예를 들어서 한 30% 해볼까요? 예, 한 30%. 자, 해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확인. 야, 누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투명한 색깔이 되면서 요 밑에 겹치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서로 약간 다른 색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 같이 교집합이 따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중수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예시 보실래요? 요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교집합이 어떻게 생겼어요? 교집합이 이렇게 두 색이 겹친 색깔 이상한 어떤 무채색의 색깔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아주 전혀 제3의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죠? 노란색이 하나 칠해져 있고 심지어는 둘 사이의 간격도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이런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냐요? 예, 이런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요? 자, 요거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이후에서만 가능해요. 2013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2016 이후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 도형 병합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형 병합 기능을 알면 굉장히 편리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형 병합은, 자, 보세요. 요 도형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서식, 그리기 도구의 서식을 눌러보면 아까 우리 도형 편집했는데 도형 편집 텍스트 상자 밑에 보시면 도형 병합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어요. 자,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너 이 두 도형을 완전히 통합시켜 버릴래? 그러면 마치 그 조랭이 떡 같은 모양이 되죠. 예, 조랭이 떡 같이 하나로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합쳐지게 되고요. 아니면은 결합을 할까? 그러면 결합을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결합하게 돼요. 우리는 조각이죠, 조각. 조각은 모든 요소별로 조각조각 다 뜯어내라는 거예요. 조각. 교차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는 거고요. 빼기는 이전 모형에서 그 다음 모형을 빼는 거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로 아래에 있는 거를 빼는 거가 빼기입니다. 자,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조각이 됩니다. 조각. 그러면 이렇게 조각이 나면, 자, 이렇게 띄어지고 이렇게 띄어지고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도형이 일일이 갈갈이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파란색, 요거는 예를 들면 뭐 주황색, 요거는 예를 들면 뭐 녹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색깔로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 병합 기능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뭐 있지도 않은 새로운 도형의 모양,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아기 공룡 둘리의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기 공룡 둘리. 아기 공룡 둘리 어떻게 생겼나요? 예, 위에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고, 그 다음에 둘리의 볼따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예, 볼따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예, 볼따구 동그랗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둘리 여기가 이제 밑에가 또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둘리 얼굴이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조각조각 나 있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몽땅 선택해서 하나로 합쳐야죠. 그럴 때 서식의 도형 병합의 통합을 누르면, 예, 이렇게 볼따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머리가 있는, 근데 이제 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눈은. 그러면 예, 이렇게 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눈을 그려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빼줘야 되겠죠. 예, 이거를 예를 들면 빼기, 예, 이렇게 빼기. 예, 그러면 자, 눈이 뚫어진, 예, 아기 공룡 둘리인데, 둘리는 파란색이 아니죠. 예, 초록색이죠. 그러면 서식에 가서 색깔을 채우는데,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채우는데, 자, 보시면 도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형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과 같이. 윤곽선도 뭐 예를 들면 윤곽선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윤곽선을 뭐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 도형,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도형처럼 인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예, 아기 공룡 둘리의 얼굴을 이렇게 도형으로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도형 병합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기존에 있지도 않은 새로운 도형을 금세 만들어낼 수 있더라. 예, 요 장점이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 기능은 오피스 2016 버전 이후에서만 쓸 수 있다. 요거, 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도형 설정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 도형 설정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네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모. 네, 네모. 자, 예. 여러분, 아까부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뭔가 도형을 새로 만들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면 계속해서 무슨 색깔 도형이 만들어집니까? 이 이상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요 이상한 파란색으로만 자꾸 색깔 칠해지죠. 그죠? 예, 파란색으로만 잠깐 칠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도형을 한번 그리고 나면 이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도형 안에 텍스트는 어떻게 넣냐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그냥 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 예, 이렇게 국민대학교 이렇게 치는데, 보세요. 지금 보면 어떤 도형이든 도형을 새로 만들면 무조건 파란색. 그죠? 무조건 파란색. 그리고 도형을 만든 상태에다가 텍스트라는 걸 이렇게 치면 무조건 맑은 고딕체의 18포인트의 무슨 색? 하얀색.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 모양으로만 도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이 색깔의 이글꼴이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원래 만드는 디자인 컨셉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배경 색깔이 나는 깔끔하게 하얀 거를 좋아했어요. 예, 하얀 걸 되게 좋아하고, 도형 윤곽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검은색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께는 조금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3포인트를 저는 굵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글씨의 색깔은 그냥 좀 진한 파란색? 예, 진한 파란색이 좋고요. 글씨의 모양은 맑은 고딕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궁서체가 좋다고 합시다. 그리고 굵은 글씨였으면 좋겠고, 글씨가 좀 제대로 보이려면 한 28포인트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28포인트. 요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앞으로 모든 도형을 요런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예,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도형을 기본 도형,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는 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기본 도형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기본 도형 설정. 자, 기본 도형 설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의 디자인이 끝났으면
그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메뉴들 중에 여기 뭐가 있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냐 보세요. 자,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한번 그려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짠.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데이터베이스 그렸을 때 분명히 파란색 푸르등딩한 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하얀색의 3포인트 두께의 회색 줄. 내가 아까 설정한 대로 나왔어요. 글씨도 한번 써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무슨 글꼴이죠? 내가 좋아한다는 궁서체의 굵은 글씨에 28포인트로 딱 나오죠.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기본 도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화살표를 그려도 기본 도형, 네모를 그려도 기본 도형, 요거를 그려도 기본 도형, 글씨를 써도 기본 도형,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한번 설정을 해놓고 나면 내가 원하는 그 글꼴과 그 모양 그대로 다른 도형들이 모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를 기본 도형 설정 기능이라고 한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도형이 이렇게 딱 그려졌을 때, 이 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해 드리려고 따로 이따 설명 안 드렸는데, 자, 도형 효과는 채우기 윤곽선 밑에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효과는 보시게 되면 먼저 그림자 효과 같은 걸 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살짝 빛에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것처럼 지금 밑에 보이시나요? 그림자 효과. 가장 기본적인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반사 효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이런 거울에 비치. 이건 이제 반사 효과 진하게 들어간 거예요. 반사 효과는 다 좋은데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반사되는 공간을 다 차지해야 되니까 다 좋은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단점인 반사 효과. 네온 효과도 있죠. 네온 효과는 막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광채가 나게 하는 효과.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잘라주는 이런 식의 효과. 그것도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약간 입체감 나게 이렇게 버튼식으로 이렇게 입체 효과 주는 그런 기능들도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요게 되게 신기한데 3차원으로 돌리거나 회전하는 게 가능해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다양한 3차원 회전 모양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뭔가 큰 문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죠? 국민대학교 이렇게 모양이 딱 이렇게 간판 같은 게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효과들을 이쁘게 잘 쓰면 좋은데 우리가 디자인적인 감각이 잘 없으면 이렇게 일일이 내가 채우기 주고 윤곽선 주고 효과 주는 게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적인 감각에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그런 학우분이 계시다면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기 빠른 스타일 이런 거 쓰시는 게 그냥 깔끔하고 이쁘고 좋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 그리는 효과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스텝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홈 탭 아주 뭐 기본 기능이 잔뜩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 다뤄봤는데, 이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삽입 탭으로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자, 삽입은 여러 개체들을 삽입하는 메뉴들이에요. 뭐 표도 삽입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슬라이드도 삽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삽입하는 게 그림, 뭐 이런 거,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거. 일러스트레이션의 메뉴들 중에 상당수는 파워포인트 2019에 새로 생긴 기능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콘 3D 모델 이런 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뭐 도형 삽입 뭐 여지껏 했던 거, 이거 홈탭에도 있는 메뉴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워드 아트, 뭐 수식, 기호 이런 거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삽입 대상 중에 하나는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그래서 그림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 그림 삽입과 관련을 하면, 그림을 삽입을 하면 그 그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그 리본 메뉴가 또 추가로 뜨게 돼요. 그림을 편집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습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삽입해야 될 텐데요. 새로운 그림을 sab입하고자 할 때에는 삽입에 그림을 클릭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림 파일을 갖고 있을 때 삽입에 그림을 삽입하는 건데요. 뭐 어떤 그림을 삽입해 볼까요? 저장된 사진이 아무것도 없군요. 카메라 앨범? 네,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그러면 뭐 국민대학교 로고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마침 또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 자, 국민대학교 로고 그림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로고를 삽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는 여기 있는 엠블렘 모양만 필요해요. 요 글씨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그림을 잘라내서 여기만큼만 딱 남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만 그림을 딱 잘라내서 쓰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자르기 기능입니다. 자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삽입해서 그 삽입된 그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림 도구의 서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본 메뉴가 이렇게 또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리본 메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 좀 익히셔야 되는데, 그 중에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여기 자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그림을 잘라내는 메뉴입니다. 자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르기를 클릭 이렇게 해보면, 자, 이렇게 두꺼운 그 검은색 글씨, 검은색 라인으로 사방에 이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는 핸들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 엠블럼만 취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줄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음영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잘라내겠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또 음영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 이렇게 줄이고 또 요거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 원래 이미지는 이거 전체지만 나는 그 중에서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하얗게 보이는 요 영역만 이미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됐다 그러면은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요 모양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무슨 기능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자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르기 기능. 자, 한번 잘라내고 나면 내가 잘라낸 영역은 싹 다 지워져 버린 걸까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르기를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살짝 잘라낸 요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르기 메뉴고요. 만약에 자르고 났는데 요 자른 그림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요. 원래 상태대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그림 원래대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그림 원래대로 클릭. 예,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이제 그림을 원래대로 돌리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자르기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크기도 다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림 및 크기 다시 설정으로 돌려놓기 클릭하면 아까 잘라놓은 거 취소하고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필요한 영역이 요만큼이어서 이렇게 잘라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줄인다고 해서 내가 잘라낸 영역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필요 없어요. 나는 요 엠블렘만 딱 필요해요. 그러면 그림 압축이라는 걸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림 압축을 이용을 해서 잘려진 그림 영역을 아예 삭제해버려라. 이 그림만 적용하고 이건 필요 없다. 삭제해버려라. 확인 이렇게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잘려낸 영역을 아예 메모리에서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자르기를 눌러도 어때요? 밑에 국민대학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압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영역들을 싹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림의 자르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었잖아요. 도형. 예,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이 도형에 보면 뭐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뭐 스마트 모양도 있고, 뭐 스마일리 모양도 있고, 번개 모양도 있고,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이런 도형 모양에 맞춰서 그림을 잘라내기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를 바로 누르지 마시고, 자르기 밑에 보시면 펼침 메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펼침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 자르기 중에 특수한 자르기인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하면 좀 특수한 모양의 자르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는 사랑이다. 국민대학교를 하트로 자르고 싶다. 자, 하트 클릭. 그러면 이게 이제 하얀 거라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지금 잘린 겁니다. 예. 이게 더 부각되려면 국민대학교보다 조금 더 배경이 진한 사진을 갖고 실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제 사진을 꼭 써야 될까요? 네, 제 사진 가지고 해볼게요. 예, 제 사진 가지고 예, 만약에 제가 사랑이다, 예, 하트 모양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하트. 그러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잘리죠. 아무리 봐도 하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스마일리. 예, 그러면 예, 잘 안 보이죠. 스마일리는 그냥 동그란데 눈 위치가 잘 보이지 않아서 네, 눈이 이렇게 흐리게 보이긴 하는데 예, 잘 안 어울리네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태양이야. 예, 태양으로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도형에 맞춰서 자르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살표에 맞춰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네, 이런 기능들이 도형에 맞춰 자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예, 요게 이제 도형에 맞춰 자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맞춰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예,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도형에 맞춰 자르는 기능, 이런 거. 아까 이제 그림 바꾸기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예를 들면 요 모양 스타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본 그림만 바꾸고 싶을 때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 이렇게 누르면, 예를 들면 아까는 요 이미지였는데 요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도형으로 자르기 효과까지 그대로 적용됐는데 안에 있는 이미지만 예,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는 그런 형태로 재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림 바꾸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림 삽입 관련된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 압축에 대한 옵션도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잘려진 그림 영역 삭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 편집에서는 내가 잘라낸 부분을 다시 편집 안 하게끔 메모리를 줄여서 파일 사이즈도 줄여주고, 그런 기능이 그림 압축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 대해서 뭐 다시 칠하기, 밝기, 대비 이런 거 이제 줄 수가 있고 스타일 줄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를 들면 우리 뭐 실습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뭐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사이트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픽사베이라고 무료로 공개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멋진 사진, 이 사진 멋있습니다. 예, 요 멋진 사진을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예. 어떤 뭐 일하는 건물 사진 같은 거네요. 예, 가져왔는데 여기에 다양한 멋진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 그림의 여러 가지 뭐 수정에 가면 뭐 선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그림을 더 선명하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덜 선명하게 부드럽게 바꿀 수도 있고, 중간 정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밝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어둡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이런 밝기나 뭐 그런 어두운 거 이런 거 수정하는 게 여기 수정 메뉴에서 예, 밝기 대비 선명도 이런 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색은 전체적인 그림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블루톤의 그림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약간 주황색 톤의 오렌지 톤으로 바꾼다든가, 노란색 톤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서 초록색 톤으로 바꾼다든가, 색깔을 다시 칠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뭐 그 그림자처럼 흑백의 테두리만 남게 한다든가, 예, 그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회색 처리하게 되면 약간 이제 흑백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의 처리, 예, 그런 것들이 예, 요 색에서 조정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꾸밈 효과에 가시게 되면 꾸밈 효과에는 여러 가지 필터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무슨 수채화 같듯이 표식의 효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필 회색조, 예, 이거는 뭐 멋지죠. 예, 뭔가 연필 회색조, 예, 그다음에
자, 컨트롤 Z 원래대로 돌리고, 예, 요거는 네, 연필 스케치였고요. 요거는 선 그리기 효과. 이거는 약간 흐리게 블러라고 하죠, 우리가. 예, 흐린 효과. 요거는 네온을 보여주는 네온 효과. 뭐 이런 식의 효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효과, 뭐 플라스틱 어프 효과, 뭐 이런 거요. 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모자이크 효과. 예,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쓰죠. 인물 사진 삽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누군지 가려줘야 된다. 이 사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꾸밈 효과로 이렇게 하면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네, 이렇게 뭔가 사진은 삽입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이 누군지는 식별이 안 되게 처리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런 꾸밈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누군지 못 알아보게,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효과를 주면 어떤 사람인지 뭐 대강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예, 이런 식의 효과, 이런 것들을 꾸밈 효과를 통해서 줄 수가 있다. 뭐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기 뭐 테두리도 그릴 수 있고 마찬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뭐 그림자 효과, 반사 효과, 네온 효과 이런 거 다 줄 수가 있고 3차원 회전 효과도 당연히 줄 수 있고 한데, 예, 이런 거 효과를 막 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효과를 따로따로 다 설정할 수 있지만 내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림 스타일이라고 해서 왜 아까 빠른 스타일처럼 그림에 적용 가능한 사전에 정해진 멋진 프레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여러분들 직접 쓰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자르기나 이런 것까지 또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몇 가지 형태들은, 예, 예를 들면 사진 같아 보이게 하는 효과, 예, 요거, 예, 하얀색 테두리에 사진에 인화된 것 같은 효과 주는 요 프레임, 요것도 굉장히 쓸만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적절하게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테두리 효과 주는 뭐 이런 식의 이미지, 뭐 이런 식의 그림자까지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요거 그림자랑 같이 있는데 살짝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블랙보드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여행지 사진 꼽아 놓은 것 같은 효과, 이런 거. 그래서 뭐 요 기울임 효과, 그 다음에 뭐 일반 사진 효과, 예, 그 다음에 뭐 액자 같은 효과,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동그라미 이런 효과, 뭐 이런 효과들 사전에 정해진, 이건 이제 3D인데, 예, 이렇게 입간판처럼 세운 것 같고 여기 반사 효과 이렇게 나 있죠. 예,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 가능한 이미지에 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스타일 편집에 자신이 없으면 사전에 정해진 그런 스타일 효과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 요거는 옛날 태양의 후예를 가지고 보여준 몇 가지 예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회전, 그 다음에 대칭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 예, 도형에 맞춰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입체 효과나 네온 같은 거는 내가 뭐 따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도 효과를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뭐 다뤄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홈 탭에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삽입 탭에서도 그림 삽입을 배웠지만 그 그림 삽입과 연계된 그림의 편집과 관련된 기능들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아직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내용들은 우리 요 다음 수업 시간도 이제 한 주가 할당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에 또 실습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5주차 파워포인트 강의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숙제가 없어요. 예,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아직 완벽하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 주는 과제도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요 다음 주 6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가지고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